안녕하십니까. 이수 신동아 5차 아파트 소유자 여러분. 저는 리모델링 조합소유 추진위원회의 사업관리자인 주식회사 블루다시티의 대표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동의행위를 진행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동의를 다 완료를 하지 못하여 23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당 동의서는 단 5장이 남아 있습니다. 2달 만에 이미 과반수가 넘게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2동 소유자님들만 아직까지 저희들의 사업 내용을 보지도 듣지도 않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저희가 작년 1월 19일에 조합설립 동의 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502동 소유자들로부터 7년 뒤에 오국 신리모델링 결과를 보고해도 늦지 않다. 43평은 더 이상 확장이 필요 없다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과연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그 앞서 단 한 가지 전제만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언젠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더 이상 내용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이 아파트에서 수십 년을 사시겠다 그러면 이 뒷장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언젠가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라고 동의를 하셨다고 보고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동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설명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왜 리모델링인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재건축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단지는 이미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법정 최고 300%인 상황이고 역세권도 아닙니다. 재건축을 진행한다면 단지의 토지 면적이 최소 7% 이상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전국 기부 체납의 최소 사례를 보면 이게 최소 7% 정도가 되고 인근 방배 14지구 같은 경우에는 28%를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300%를 한 개까지 짓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35% 정도 건립을 하게 되면 조합원의 사용 연면적은 약 1200평이 감소를 해서 세대 평균 5.4평이 감소를 해야만 됩니다. 지금 25평에 사시는 분들은 20평으로 줄어들 것이고 43평에 사시는 분들은 38평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현실성이 전혀 없는 1대1 재건축을 한다면 가능하실 수 있겠죠. 1대1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기부 체납은 필수지만 조합의 그 임대주택도 아예 없고 일반 분양이 아예 없어서 여러분들은 막대한 분담금만 부과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리모델링은 선택이 아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설계, 공사비, 사업비, 분담금, 그리고 금리, 사업성, 이주 불편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 어떤 요소도 시간보다 사업성을 높이는 요소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의사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43평은 지금도 충분히 넓어 더 이상의 확장이 필요 없다. 세대 개별 확장 공사로도 충분히 면적 증가가 가능하니 리모델링은 필요 없다. 주방의 가운데 위치해서 환기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알파름이라는 불필요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일반 분양으로 인해 조망, 고행, 통풍에 피해가 생긴다. 이런 여러분의 의사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제시한 설계안은 앞으로 최소
5차례에서 6차례 이상 변경될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내용을 설명을 했었죠. 저희는 현재 조합 설립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공자 선정, 제1차 안전진단, 그리고 건축심의, 또 제1차 안전성 검토, 권리변동계획 수립, 사업시행 인가까지 6단계에서 7단계에 걸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설계가 조금씩 조합의 뜻에 의해서 또는 인허가권자 또는 시공자의 뜻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얻는 적어도 앞으로 2년 뒤에야, 아니 조합 설립 뒤에 2년 뒤에야 조합의 최종 설계안이 확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신 의견들은 충분히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2차 안전성 검토와 철거 후에 제2차 안전 진단 이후에도 어느 정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사업성에 관한 소유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진실입니다.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대출 이자율도 7% 이상 올라 부담이 될 것이다. 사업비는 무조건 10% 이상 증가한다. 분양 수익은 무조건 20% 감소한다. 리모델링 후 50평은 회피 심리로 인해 매수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2023년 3월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3.64%에서 5.9% 정도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무조건 10% 이상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물가가 오르듯 공사비와 사업비도 당연히 오릅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른다고 투자를 안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저희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들이 물가가 오른다고 사업을 중단하나요? 당연히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그 부분을 맞추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분양 수익 단순히 20% 무조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2022년도 하반기와 23년도 상반기만 보면 분양 수익이 굉장히 감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단위로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도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회피 심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울시 중심지의 대형 평의 수요는 여전히 증가 중입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먼저 이 문화일보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시면 현재 5대 은행의 고정금리는 3.64%에서 5.9%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4월 17일에 나온 기사인데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64%에서 5.81%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6월에 발표한 정례 가구 추계에 따르면 2005년도 57.9%던 3인 이상 가구가 2020년 현재 40.2% 감소는 하였으나 서울 중심부의 대형 아파트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를 보시면 4월 18일 날 SBS BG에 난 자료입니다. 내가 찜했던 금매가 사라졌다. 전국 실거래가 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 오른쪽에 보시면 통계청에서 전국주택 가격 지수 10년치를 본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2021년 1월경부터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까만 줄을 쳐놨는데 이 까만 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를 쭉 해보니 저희는 계속 무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도와 22년도에 이 빨간색으로 칠해둔 급격한 그 구간은 이상급등에 대한 조정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보로 인해 시중에 풀린 자금들이 부동산과 주식, 코인에 몰린 것은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때문에 2020년부터 발생한 부동산 폭등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현재 조정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인 상황이며 왼쪽 부분에 보시면 지금 4월 18일에 나온 기사 내용이 오른쪽의 내용과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실제로 서울은 금월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을 전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기타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고 좀 답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7년 뒤에 우욱신 리모델링의 가격 상승 추이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죄송하지만 7년 뒤에 우욱신과 별도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 어느 시공사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단지인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반 분양 때문에 단지 뒤편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죄송하지만 그 민원을 조합원 여러분께서 직접 해결하실 건가요? 공사 간의 민원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이는 시공자와 조합이 해결할 문제로 조합원들의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참 웃기는데요. 3년 6개월 동안의 이주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 것인데 왜 고통이죠? 투자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를 고통이라고 보실 수는 없는 거죠. 선택인 거죠. 그럼 지금부터 다시 시간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돈을 전혀 벌지 않아도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평생 꼭 노후된 신동아 오차에 거주하셔야만 합니까? 만약에 이 두 가지 역시 괜찮다고 하시면 꼭 여기에 계속 살아야만 한다.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다. 평생 여기에 살아야 된다. 돈은 전혀 필요 없다라고 답하신다면 역시 더 이상 자료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조합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A 재건축 조합은 용적률과 층고를 상향시켜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 B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 다시 해야 된다. C 조합은 기존 대형 평형과 소형 평형에 대한 가치 산정에 불만이 있다. D 리모델링 조합은 설계안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E 조합은 시공사가 마음에 안 든다. 바꿔야 된다. F 재개발 조합은 조합 수뇌부가 썩었다. 다 갈아엎어야 된다. G 조합은 분담금이 부담돼서 나는 할 수 없다. 자, 이 내용들이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옳은 말일까요? 자, A 재건축 조합은 오늘 조합에 대한 얘기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 재건축 조합원은 잠실 5단지 은마 아파트 이미 시공자 선정을 한 지 20년이 지났고 층고와 용적률 상향으로만 20년을 넘게 보냈습니다. B 재개발 조합원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 다시 해야 된다. 부평의 청천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때문에 이주기간이 2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락주공 같은 경우에 현재 헬리오시티 지역 이주했다가 다시 재입주했다. 다시 재이주하는 데까지 3년의 쓸데없는 시간을 버렸습니다. C 재건축 조합원은 잠실 우성 1, 2, 3차와 송파 한양 1, 2차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10년 만에 또는 12년 만에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시간을 허비한 거죠. 자, 설계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 신동아 5차의 502동 소유자들입니다. 이미 조합 설립에만 1년 이상 허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건축 조합은 21년도 현재 전국에 21년 현재는 아니죠. 21년도에 전국에 약 30여 개의 조합이 해지가 됐습니다. 시공사 계약이. 하지만 대다수의 조합들이 아직 새로운 시공자를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시간을 허비하고 있죠. F 재개발 조합은 23년 3월 현재 전국에 약 20개 조합이 임원 해임을 진행 중입니다. 물론 임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려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들을 자르고 새로이 구성을 해서 정상화를 시키는데 최소 보통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담금이 부담돼서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거의 100%에 가까운 너무 많은 조합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따로 사례를 거론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무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싸우는 동안 사업을 진행한 단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아시죠? 재건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성공한 아파트입니다. 여기에서 보실 것은 중간에 조합원 공급가와 그 다음에 입주 시의 실거래가 그리고
최고를 찍은 실거래가를 보셔야만 됩니다. 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16억 원을 부담하고 집값을 포함해서입니다. 기존의 집값을 포함해서 16억 원을 부담을 하고 현재 집값이 44억이 돼 있습니다. 약 28억 원을 벌었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33평에 약 1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14억 원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리모델링인 며칠 레미안 하이스톤과 개포 더샵 트리에 같은 경우에는 약 7억 원과 19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각 23억 원과 11억 원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34평 재건축인데요. 조합원에게 15억 정도의 공급을 했고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세가 약 30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를 보신 거죠. 다시 한번 개포 더샵 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1년 12월 달에 더샵 트리에가 입주를 했습니다. 불과 2년도 아직 되지 않았어요.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11억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미안 로이파크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들은 5억 정도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집이 가장 비싸게 팔린 게 18억 원에 팔렸어요. 약 13억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레미안 로이파크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 아닌가요? 이게 비단 성공 사례만 모은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모든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거의 100% 조합원의 공급가보다 수억에서 수십억 원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둔촌주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4평의 조합원 공급가는 약 7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4평의 일반 분양가는 약 13억이었어요. 아직 입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5.6억 원의 투자 수익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물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시공사 계약이 중간에 멈춰져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합원에게 분담금이 1억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미 그들은 입주 전에 이미 4억 6천 이상의 투자 수익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건너편에 올림픽 선수촌의 동일평형 최고가가 약 24억 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30평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추가 분담해서 8억 4천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거의 16억 넘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수한 시공자, 양질의 설계, 최상의 공사 품질, 최고의 인테리어. 네, 조합을 설립할 때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장을 하십니다. 모두 주택 가치를 높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사업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매년 수억 원씩 벌고 계십니까? 노동의 대가가 아닌 그저 개발 사업에 동의하고 그냥 빠르게 사업을 끝냈다는 이유만으로 벌 수 있는 돈을 여러분들께서는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 아니죠. 502동 분이 주장을 하셨죠. 이주를 하는 동안 약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매년 1억씩 여러분들의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투자 수익을 계속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여러분들께서 고통을 받는 것일까요? 지금은 단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의가 절실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제1차 안전진단, 심의, 권리변동계획 확정, 리모델링 허가, 분담금 확정, 이주, 공사, 입주, 조합 해산까지 10단계가 넘는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약 7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제일 앞단인 조합 설립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빨리 동의를 해주시는 것만이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투자 수익만으로 수억에서 수십억을 버실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과
재산 증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